자, 오늘 첫 번째 주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국민의힘 얘기입니다. 예. 당 윤리위원회가 오늘 전체 회의를 열고 6.3 선거 기간 전후로 접수된 30여 건 정도 되는 징계 요구안을 심의를 합니다. 예. 장동혁 대표 사퇴 요구안, 우리 대한과 미래 소속 현역 의원들, 그리고 6.3 선거에서 한동훈 의원 지원한 친한계, 예. 그리고 오세훈 시장 선거 도운 김재섭 의원, 그리고 재선거 요구하지 않은 오세훈 시장까지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하는데, 아주 뭐 오늘 국민의힘 바쁘겠습니다. 이 무더기 징계 뭐 나오지 않을 것으로 생각을 하긴 하는데, 이 징계가 뭐 사실 뭐 이렇게 그렇게 또 두렵지 않다는 얘기도 있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국민의힘 분위기? 일단은 세 가지 정도를 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그 당대표에게 사퇴 요구를 한 의원들, 네. 주로 대한과 미래라고 통칭되는 그 의원들이 한 무더기가 있고요. 그다음에 한동훈 대표를 이제 선거를 지원했다, 도왔다라고 얘기되는 친한계 의원들이 있고요. 또 하나도 이제 그 한동훈 의원과 관련된 건데, 한동훈 의원의 이제 그 대구 예전에 2월 달에 서문시장을 한 번 갔었는데 거기 동행한 의원들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제가 그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렇게 나왔던 얘기들을 종합하면은 그 대구 서문시장 갔을 때 뭐 이적행위라고 했었고, 그 다음에 그 부산에 이제 덕천시장에 같이 이제 치킨 먹은 의원들, 요런 의원들이 이제 거기서 이제 또 이제 여기도 이제 징계를 해야 된다라는 주장이 나왔었고, 그리고 나서 이제 대한과 미래의 의원들이 장동혁 대표의 사퇴를 요구하니까 징계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되는, 이 크게 세 축으로 제가 봤을 때 나눠질 것 같은데, 일단은 그 배현진 그리고 박정훈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 서문시장도 가고 그다음에 치킨도 같이 먹었고, 이분들이 이제 1급 전범입니다. A급 전범이네요. 네, A급이고요. 이제 그다음에 2급들이 이제 둘 중에 하나만 간 분들. 예를 들면 한지아 의원 같은 경우에는 한동훈 의원이 출마 선언할 때 옆에 섰어요. 그 정도. 그리고 이제 나머지 세 번째 부류들이 이제 장동혁 대표의 사퇴를 촉구한 이제 대한과 미래 의원들인데, 재소는 돼 있는 상태인데 오늘 오후 3시 정도에 윤리위가 열리거든요. 근데 과연 친한계에 대한 징계는 분명히 있을 거라고 다들 관측을 하고 있는데, 이제 장동혁 대표의 사퇴를 요구한 분들에 대해까지 징계를 할지는 아직 결정이 되지 않았고, 장동혁 대표도 거기까지는 아니다. 예를 들면 김재섭, 우재준, 뭐 김용태 여기까지는 아니다라고 좀 선을 그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일단은 내용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재밌는 포인트가 뭐냐면은, 그러면은 뭐를 갖고 무소속 의원의 선거운동을 지원했다고 볼 것이냐의 문제가 있는데, 예를 들면은 뭐 유세차에 올라가고 찬조를 지원 유세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자기 홈페이지 페이스북 같은 데다가 한동훈을 지원해 주세요. 뭐 예를 들면 그다음에 뭐 그 박민식을 찍지 마세요. 뭐 이렇게 한 거면 모르겠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런 정도의 대단히 명시적인 지원은 없었거든요. 그럼 이제 윤리위에서 어떤 논리를 구성해서 징계를 하느냐에 따라서 조금 상황이 좀 재밌게 전개가 될 것 같습니다. 윤리위원회에서 이 한동훈을 지지했던 친한계 의원들을 만약에 징계를 한다 그러면, 사실 뭐 사람이라는 것도 어떻게 될지 모르고 정치권은 뭐 당연한 거지만, 뭐 한동훈 의원이 복당을 하게 되면 네. 이 징계를 받은 사람 좀 허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 이럴 거면 왜 징계하냐. 그래서 이제 그 국민의힘 의원들의 대체적인 기류는 이제 관망하시는 대다수의 의원들은 징계를 하면 안 된다라는 기류가 강하고요. 네. 또 다른 일부들, 이제 친한계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나를 징계해라. 왜냐하면 그게 이제 훈장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까지. 네, 왜냐하면은 어차피 제명을 못 해요. 왜냐하면 제명을 하기 위해서는 의원총회에서 3분의 2 찬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제명을 하더라도 막힐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그러면은 내가 어차피 다음 공천에 장동혁 지도부가 들어설지 안 들어설지 모르겠지만, 친한계 의원들은 어차피 장동혁 지도부가 들어서면은 공천 날아가는 거고, 안 들어서면은 그게 이제 훈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뭐 크게 신경을 쓰진 않는 분위기예요. 이게 역사적으로 봤을 때 이제 뭐 탈당을 했다가 뭐 아니면 쫓겨났다가 다시 이제 당선이 돼가지고 복당을 뭐 이렇게 하게 되든지 안 되든지, 뭐 이런 징계가 있었습니까? 역사적으로 이렇게 비슷한 징계가? 보통은 공천을 제명 사례는 거의 없어요. 특히나 국회의원을 제명했던 사례는 대단히 이례적이라 가지고 그 전에 보통 탈당을 합니다. 대단히 논란이 됐을 때, 예를 들면 뭐
뭐 장경태 같이. 성폭행이라든가 뭐 성추행이라든가 이런 걸로 논란이 됐을 때 당에 뭐 누를 끼치지 않겠다면서 탈당을 했다가 그게 이제 뭐 무혐의로 끝나고 이런 경우에 복당을 한 사례는 있었지만은 이런 경우는 사실 좀 이례적이고 네. 비슷한 거는 이런 걸 좀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공천에서 잘린 의원들이 이제 그 공천에 반발해가지고 탈당을 했다가 무소속으로 당선이 된 다음에 돌아와서 이제 복당을 하는 그런 케이스를 좀 빗댈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예전에 뭐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에도 탈당을 해가지고 그때 20대 총선에 한참 이제 진박 공천 논란이 일었을 때 그때 이제 탈당을 했다가 그때 근데 그 국민의힘인 새누리당이죠. 새누리당에서는 이분들 절대 복당 안 되니까 절대로 이제 그 찍어주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어쨌든 간에 당선이 되면은 보통은 복당을 시켜줬었어요. 근데 한동훈 의원 같은 경우에 케이스가 좀 다른 것 같은 게 장동혁 지도부가 있는 한은 절대 복당을 못 할 겁니다. 아하. 네. 그런데 또 이따가 또 재밌는 얘기가 또 있던데.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실은 이제 뭐 지금 국민의힘 분위기 자체가 굉장히 혼란스러운 것 같은데 법원이 배현진 의원과 김종혁 전 최고위원의 징계 가처분 신청을 인용해서 징계 처분의 정당성이 희석되기도 했습니다. 이번에 내려질 징계 법원으로 가게 됩니까? 당연히 그렇게 일단 징계 수위를 봐야 되고 징계의 논리를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과거에 이제 국민의힘 윤리위원회 그다음에 당무감사위원회에서 했던 징계 같은 것들을 본다면은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김종혁 전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천지를 이제 사이비 종교라고 표현했다. 뭐 이런 정도의 이제 발언 같은 것들이 문제가 돼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징계를 한 사례들이 있거든요. 다소 좀 그래서 지금 이제 의원들이 주목을 하는 거는 과연 윤리위원회가 어디까지를 한동훈 의원에 대한 선거 지원으로 보고 해당 행위라고 판단할 거냐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고 근데 그걸 무소속 의원을 그러니까 당적을 가진 당인으로서 무소속 의원을 지원했다는 게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또 반례가 또 있는 게 왜냐면은 김재원 지금 현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도 지난 지방선거 기간 도중에 이제 기초 단체장이었나 의원이었나 한 무소속 한 분 있어요. 그분한테 가고 이렇게 그분을 이제 지원하는 그 연설을 하기도 했었고 또 조금 더 올라가면은 대선 시절에 무소속 한덕수 국무총리를 이제 그 대선 후보로 만들기 위해서 대다수 국민의힘 의원들이 그 캠프를 지원을 했었거든요. 뭐 보좌진도 보내고 그러면은 한동훈 무소속 의원을 지원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한다면은 형평성 차원에서 김재원 최고위원도 징계를 하고 마찬가지로 한덕수 전 총리를 그 지원했던 의원들도 다 징계해야 안 되느냐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반론이 있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 난사를 하면 표적지를 못 맞추기 마련입니다. 그렇지. 그러니까 이번에도 논란이 됐던 게 얘기하신 것과 같이 징계를 하겠다고 올라온 안들이 진짜 이게 징계감이 아닌 것 자체가 좀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당 대표를 사퇴하라고 했다고 해서 징계거리가 된다는 거는 뭐 당내 민주주의에서 있을 수 없는 얘기거든요. 예시로 우리가 이재명 대통령이 어쨌든 국민의 투표로 당선된 대통령이지만 잘못하는 거 있으면 비판할 수도 있고 사퇴하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탄핵 얘기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랬다고 이재명 대통령이 이 대통령을 흔드네요. 이 사람 처벌합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거기에 누가 동의하겠느냐고요. 그러니까 좀 결국에는 정말 징계가 될 만한 사안인 거는 앞서 얘기하신 것과 같이 어쨌든 선거 국면에서 정당이 있는데 우리가 후보를 낸 지역에서 무소속을 지원했다. 이거 말고는 사실 나머지는 명분도 약해요. 그러면은 그나마 명분이 있는 거에다가 지금 해도 장동혁 대표께서 지금 뭐 당내의 어떤 세력 구도라 그래야 될까요? 당내의 어떤 리더십이 지금 많이 부족한 상황이에요. 본인께서 못하신 거든 뭐 남이 말 안 들어주든지 간에 그러면 그걸 추진하는 힘도 지금 조금 부족하신 상황인데 명분론에서까지 밀리면 저는 실질적으로 이뤄내기가 어렵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실제로 장동혁 대표도 스스로 그걸 알고 계시니까 이번에 뭐 서울시장 선거에서 굉장히 공을 많이 세운 김재섭 의원이나 이런 거는 그냥 내가 그 사람들이 한 행동에 대해서 비판을 한 거지 징계를 하겠다는 얘기는 아니었다라고 한 발 물러서셨거든요. 물러서신 뭐 본인 말로는 처음부터 그런 말이 아니었다라고 하시는데 뭐 모르겠고 그러니까 이게 가뜩이나 지금 당내에 장동혁 대표께서 추진하고자 하는 걸 이룰 힘이 부족한 상황에서 이런 명분론에서까지 밀리니까 저는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기가 어렵다라고 보고요. 이 질문에서 나온 것처럼 배현진 의원과 김종혁 전 최고위원의 징계가처분이 당시에 법원에 인용이 됐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배현진 징계권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징계를 할 만한 사안이었거든요. 그래요. 그 당시에 이제 그 페이스북에서 자기를 비판하는 댓글에 대해서 뭐 거기에서 그냥 맞싸운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뭐 아이나 이런 것까지 끌고 와가지고 그렇지. 사진을 게시하고 했던 행동이기 때문에 네네. 충분히 징계감인데도 법원에서 그 당시에 가처분을 내렸던 거는 이거를 이제 징계를 하고 가처분을 대응하는 국민의힘 내부의 그 법무팀이 일을 제대로 안 해서 그렇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그런 거를 모르실 분들이 아니에요. 맨날 하는 게 그러고. 보통 이런 징계나 이런 걸 할 때는 결국 당내 일이기 때문에 법리적으로 뭔가를 판단을 해서 가처분을 인용해주거나 하는 경우가 잘 없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 이 사람들이 일을 안 했다. 여기에서 제대로 내야 될 그 자료들을 제출을 안 하고 법원에 뭔가 대응을 제대로 안 했다 이런 얘기가 들거든요. 그럼 도대체 왜 안 했냐 하면 실무진들 차원에서 장동혁 대표에 대해서 태업을 하는 거죠. 그 일을 안 한다라는 얘기가 있던 거예요. 결국에 당내 리더십이 흔들리고 있는 게 단순히 원내뿐만 아니라 이런 실무적인 부분을 보는 이런 행정적인 부분을 보는 당직자들 사이에서도 리더십이 실종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좀 가능할지 좀 어려움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근데 그게 장동혁 대표 같은 경우에 지금 대단히 그 징계 의지가 강합니다. 그래요. 네, 굉장히 강한 상황이고요. 어떤 형태로든 간에 그 친한계 의원들에 대한 징계가 저는 내려질 걸로 보고 있어요. 다만 장동혁 대표가 그 리더십이 붕괴됐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건 의원들 사이의 리더십을 얘기하는 거고요. 장동혁 대표도 여기에 대해서 이걸 징계를 강행했을 경우에 본인 의원들에 대한 본인 리더십이 흔들린다라는 걸 모르잖아요. 그렇지만 장동혁 대표는 계획이 있습니다. 일단은 한동훈 친한계를 싫어하는 그 대단히 많은 수의 당원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분들이 원하는 거는 친한계에 대한 징계예요. 그게 법원에서 가처분이 되건 기각이 되건 간에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은 그 당원들을 그 결속시킬 필요가 있는 거고 그 당원들이 50%가 넘어간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당원들을 쥐고 있으면은 그 이후에 어쨌든 장동혁 대표는 그 뭐랄까 다음 총선 공천권을 가진 전당대회에 출마할 거기 때문에 이게 그 친한계 의원들에 대한 징계를 통해 가지고 또 다시 이제 새로운 전선을 치는 거고 이 전선은 지금 정청래 대표가 하는 거랑 좀 비슷한데 당원과 의원의 대결로 만들려고 하는 거죠. 좋습니다. 이 루시니님께서 딱복은 리얼 적폐임 이렇게 보내셨는데 예. 저희가 지금 판매하는 이 복숭아는 딱복과 물복 그 사이입니다. 예. 어쨌든 예. 우리 임동 기자님께서 말씀하시는 순간 말씀한 도중에 우리 하원기가 도착을 했습니다. 컴온. 죄송합니다. 자, 비겁한 변명을 좀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니 앞에 방송이 있는데 네. 그 유튜브 방송이라서 늘어질 때가 있어요. 정말 비겁하네요. 늘어진 데다가 오늘 비 와가지고 차까지 막히니까 답이 없어지더라고요. 정말 추잡스럽습니다. 예, 좋습니다. 예. 그렇게 추잡스러운 변명을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흉하고 추잡스러운 변명부터 바꿔 시작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그 이제 하원기가 이제 월요일마다 계속 지각을 하는데 요거 이제 좀 정리를 해서 조정은 해야 할 것 같아요. 할 것 같습니다. 예. 좀 오늘까지만 좀 양해를 좀 해주시길 바라겠고. 예. 자, 우리 국힘 윤리 얘기를 좀 하고 있었습니다. 예. 우리 하원기 국민의힘에서 제일 열심히 하는 기구잖아요. 또. 예. 그래요? 반박을 못 하겠어요. 아니 뭐 다른 국민의힘에도 여러 기구들이 있어요. 뭐 노동위원회, 뭐 맞아요. 장애인위원회, 뭐 이런 기구들이 있잖아요. 청년위원회, 지도부 많잖아요. 네. 그 중에서 제일 열심히 그래도 하는 그 기구가 윤리위고. 당무감사위원회도 네, 있습니다. 당무감사위원 있잖아요. 매일매일 돌아가고 매일매일 이슈를 생산하고 네. 매일매일 일거리를 잡고 목적을 세팅하고 그 목적으로 열심히 달려가고 열심히 하는 기구다 이렇게 생각해요. 네. 국민의힘에서. 자, 지금 친한계를 징계를 하냐 마느냐 뭐 지금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친한계를요? 네, 친한계. 예. 자, 우리 그 하원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앞으로도 이제 정치를 해야 될 사람이니까 만약 물어본다면 본인도 이제 뭐 라인이 뭐 있을 거 아닙니까? 없습니다. 생길 거 아닙니까? 뭐 안 생길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잖아요, 이렇게 만약에. 하다 하면 안 생길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뭐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야. 네, 근데 이제 있죠. 그 사람이 전 같이 기욱이 똑같이- 형을 좋아해요. 좋아. 네. 그렇다고 내가 정치를 하는 건 아니니까. 김기욱계. 예. 자, 만약에 이렇게 김기욱. 예를 들어서 뭐 한동훈 같은 사람을 민주당에서 내가 좋아하고 이렇게 같이 따랐는데 그 사람이 이제 뭐 갑자기 뭐 제명이 됐어. 네. 예, 똑같은 상황에 처한다면 네. 본인은 어떻게 행동을 할 거예요? 외면하죠. 당의 결정을 당이 돌아서면 자기도 돌아선다. 아, 그러니까 뭐 이를테면 외면하거나. 네. 근데 좀 징계받는 국면에서 억울할 수 있잖아요. 네. 그 당 내에서 그건 부당하다고 얘기를 한다든가 뭐 그러는 거죠. 같이 탈당하거나
당 내에 남아서 부당하다 하거나 둘 중 하나일 것 그렇죠. 같아요. 네. 아 같이 뭐 탈당을 하거나. 도와주려면 탈당해야 돼요. 네. 그거는 그 정당인으로서의 윤리인 거고 그게 아니라면 뭐 선거나 이런 건 도와줄 수 없지만 징계 절차나 이런 것들은 이제 부당하다고 목소리 내는 정도밖에 못 하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이 이제 선거를 할 때 옆에서 도와주거나 그런 건 안 하겠다. 그 나가야 되죠. 그건 나가서 그 사람의 결단인데. 나 도와주려면은 나도 탈당을 하고 도와주겠다. 그렇죠. 그거는 이제 그 결단의 문제인 거고. 네. 그렇죠. 저는 되게 당 밖에 있는 사람 도우려고 탈당하진 않기 때문에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도 종천 의원님 따라 안 가잖아요. 아무리 가까워도. 네. 그건 그 사람들 개개인의 결단인 거라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반대 사례로 이준석 대표 쫓겨날 때 저 같은 경우는 따라 나갔죠. 같이 당을 국민의힘에서 탈당을 하고 나갔죠. 성원은 또 그랬구나. 반면에 이런 방법도 있어요. 도와줘버리고 징계 받는 방법도 있어요. 아 징계를 그렇죠. 각오로. 네, 징계 받을 각오하고 당의 규율을 깬다라는 네. 이 사람이 더 중요한 가치다. 내 입장에서는 도와줘버리고 징계 받고 감수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서병수 전 시장 같은 경우에는 아예 탈당을 하고 도와줬고 그쵸. 거기서 이제 네. 그 직함을 받은 거니까요. 다만 이제 도와주는 거를 우리가 어디까지를 도와줬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조금 이제 좀 판단의 영역이 있는 것 같아요. 같이 예를 치킨을 먹은 들면은 건 같이 도와준 치킨을 먹었을 때 이걸 도와줬다고 볼 것이냐? 그건 아니죠. 제가 무성호랑 치킨 먹으면 뭐 개혁신당 도와준 거게요. 그럼 어디까지 도와준 거야? 근데 뭐 그게 또 이제 족발 정도면 정치적으로- 도와준 건가? 족발이나 뭐 보쌈 이 정도면 도와준 거야? 치킨은 좀 노래방까지 가면 도와준 거야? 김- 김밥? 참치. 김밥? 김 노래방은 안 되죠. 노래방은 안 돼. 노래방은 안 되지. 노래방 어깨동무하고 이렇게 노래 부르는 너무 친밀해. 이거는 도와준 지지 거야? 선언이야. 도와준 겁니다. 근데 이제 또 그 그게 지지 선언이에요. 그 같이 치킨 먹는 사진을 또 이제 페이스북에 게시를 해가지고 이제 암묵적으로 정치적 행위인 거잖아요, 그것도. 네. 근데 그거를 과연 윤리위의 징계 대상에 올리느냐는 적절한지는 조금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진종호 의원처럼 본인이 뭔가 선언을 하신 분에 대해서는 저는 뭐 형식적으로라도 징계가 있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원칙의 문제니까. 근데 얘기하신 그냥- 대로 내려가가지고 치킨 같이 먹은 게 물론 사실 그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정치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우린 다 알지만 그건 반대로 그건 정치적으로 책임을 져야 될 일이지 본인이 그걸로 인해서 지지를 얻고 사라지고로 받아야지 어떤 징계로 받아야 될 사안이라고 하면 너무 광범위지거든요. 아니 그냥 너네 다 징계 받아라. 어차피 다 도와준 거 아니냐. 어차피 어떻게 할 것 그 좋은 같아요. 놈 하고 사니? 그 도와주고 감수할 것도 감수해야지. 어차피 할 것 같아요. 예, 어쨌든 뭐이 징계가 내려지면 어떤 징계가 내려지는 것도 참 궁금하긴 한데, 예, 그 얘기는 뭐 내일도 다를 것 같으니까 예, 계속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저는 이 메시지, 이 뉴스가 굉장히 좀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가 싶은 정도로 조문을 가게 되면은 우리가 말하고 가진 않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문제 때문에 조문을 두고도 극렬하게 대립하는 와, 이 사회 대체 어디까지 가는 것인가라는 의문이 들 정도로 좋습니다. 장동혁과 한동훈 이 두 사람이 여러 가지 지금 뉴스화가 되고 있는 가운데 국힘에서 또 윤리위가 어제 열렸어요. 징계 조치가 이어지는 것 같다라는 흐름이 있는 가운데 이 김윤영 전 대변인께 여쭤봐야 되는데 이거 부산에서 한 의원을 수행했잖아요. 한 후보를. 수행 대변인 역할. 징계 대상이 올라가 있지 않나? 일단 연락은 안 받았습니다. 제가 그래서 요새 방송 나갈 때마다 네. 이제 질문을 많이 받는데 그럴 때마다 제가 이제 하는 말은 반성을 많이 하고 있다. 반성? 무슨 반성? 저 나름 열심히 한 것 같은데 징계 대상이 안 올라왔더라고요. 아 거꾸로 징계 대상이 안 올라가서 무소속 후보를 도운 것에 네. 대한 반성이 아니고 그런 거를 반성. 당 바깥에 있는 사람이 재수할 수 있나요? 그럼 내가 당신 해드릴게요. 저도 못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징계를 전혀- 받았으면 좋겠어. 아주. 그러니까 윤리가 지금 보니까 오늘 기사 나왔는 거 보니까 윤리가 지금 보이콧됐다는 얘기도 있어요. 네.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서 윤리위원들이 그래서- 출석을 안 했대요. 예, 그러니까 뭐 제가 그랬잖아요. 장동혁 대표 하는 일이 좀 어설퍼. 그리고 이게 자객들이 윤리위원회가 사실상 장동혁 대표가 한동훈 대표를 처리하라고 하는 자객으로 표현할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럼 그 자객들이 한동훈 대표의 집에 들이켜가지고 뭔가 타다닥 처리를 해야 되잖아. 근데 지금 카트칼 들고 벌벌 떨고 있는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어설프게 일을 처리하고 나중에 대치기를 딱 당해요. 예.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가 일을 하려면 제대로 하고 이거 제대로 못할 것 같으면 아예 처음부터 하지 말아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이에요. 그러면 이거 윤리위 회부시키고 하고 나도 뭐 가처분 신청하면 또 없던 일로 되고 와 이거 그럼 징계 절차가 개시가 된다고 해도 장 대표가 원하는 방식대로 결과가 나올지도 만무한데 장동혁 대표가 지금 노리는 게 뭘까 이긴 총장님 어때요?
뭘 노리고 이런 아무래도 거야? 총선 공천권을 가진 대표가 아니기 때문에 네. 본인이 내년 8월 때까지 임기를 채워도 공천권을 갖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연임을 하거나 그런 과정에서 본인이 계속 방해할 것 아닙니까? 친한계 분들이나 반장 분들이. 그래서 가급적 그 방해 요소를 없애겠다라는 정치적 목적이 있는 것 같고요. 다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징계하면 본인의 입지를 스스로 좁히는 일인 거예요. 계속해서 뭐 징계 정치라는 게 어디 있습니까? 타협하고 협의해서 어쨌든 당을 잘 운영해야 되는 게 당대표의 임무인데 징계만 해서는 본인의 어떤 입지라는 게 강화되지 않을 것 아닙니까? 저는 징계를 못할 거라고 보고 다만 서울시당 위원장이 부산에 내려가서 뭐 선거운동을 간접적으로 돕거나 아니면 본인의 페이스북에 기호 2번이 아니라 기호 6번으로 기호를 받았다라고 노골적으로 올리는 것 이것에 대해서는 장동혁 대표뿐만 아니라 당 지도부 분들도 좀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징계를 해야 되는 건지 안 해야 되는 건지. 만약에 그걸 징계 안 하고 넘어가면 내가 당의 소속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다른 당 무소속 후보나 다른 당의 후보가 다른 당의 후보를 뭐 혹은 무소속 후보를 도와줘도 된다라는 뭐 기형적인 기준이 여의도에 생길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그냥 넘어갈 거냐 아니면 정말 뭐 면제를 해줄 거냐 아니면 정말 징계하고 넘어갈 거냐 이 부분을 좀 고민해야 될 지점인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거 친한계를 무더기로 징계한다.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될까? 김인영 대변인 친한계 대비하고 있습니까? 아니, 대비 안 하고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징계라는 게 네. 뭔가 효과가 효용성이 있으려면 이 징계가 무섭거나 아니면 이 징계를 받았을 때 부끄러워야 이게 효용성이 있을 텐데 제가 알기로는 징계에 올라가신 분들이나 그 어떤 분도 이 징계에 대해서 무섭거나 두려워하신 분이 없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 징계 자체가 그러니까 당에서 내리는 징계라는 게 결국에는 국민들 민심과 눈높이가 맞아야만 이 효용성이 있는 건데 지금 장동혁 지도부가 하려고 하는 징계에 대해서 그 어떠한 당사자들도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고 생각할 거라고 저는 믿거든요. 일반적인 국민들이 봤을 때 똑같을 거라 생각을 해요. 저도 그 말 동의한다니까요. 정상적인 상황이었으면 무소속 후보도 없는 거 해당이가 맞는데 그럼 제가 이렇게 반문을 드릴게요. 국민의힘이 정상적인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까? 정당의 목표는 정권을 창출하는 건데 그 국민의힘이 가고 있는 노선이 정권 창출하는 방향으로 가냐 말이죠. 못 가고 있으니까 저도 이번에 내려가면서 징계 받을 수 있다고 생각도 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려간 거거든요. 저는 이 행동에 대해서 옳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내려가는 거였습니다. 네. 아주 정치적으로 뭔가 사면해 줄 수는 있겠죠. 2016년에 유승민 대표가 낙천한 후에 무소속으로 나갔었을 때 네. 당시 새누리당 의원들이 많이 돕기도 했거든요. 그리고 저한테 공천을 줬었던 분당갑 이종원이라는 분도 낙천되고 나서 돕기도 했고 그때 당시에 막 당내에서 이거 해당 행위다 징계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선거가 끝나고 봉합 국면으로 가긴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정치적으로 타협하고 자꾸 봉합하는 쪽으로 가야 되는 건데 그게 지금 안 되는 거니까 지금 답답한 노릇인 거고 다만 너무 흔적을 많이 넘긴 사람들이 있다. 특히나 이 서울시라는 광역자치단체에서의 큰 선거를 이끌어야 될 사람이 부산 가서 그러고 있으니까 이걸 과연 당원들이 어떻게 양보할 수 있는 수준인가 이건 좀 고민해야 될 지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사자들끼리 좀 만나서 네. 좀 풀자 내지는 징계하자 내지는 좀 일단락하고 좀 매듭을 짓고 넘어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계속해서 당원분들만 피곤하게 혹은 지지자분들만 피곤하게 공전만 하는 모습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도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지지층들한테 뭔가 계속 땔감을 줘야 되잖아요. 이들이 계속 나를 지지해 줄 만한 뭐 그러니까 어제도 뭐 또 올림픽공원 또 가고 그런 거 아니에요. 네. 계속 땔감을 줘야 되는데 이거를 징계를 안 하고 그냥 흐리멍텅하게 간다라고 하는 시각을 계속 지지층에서 줄 거거든요. 아니 왜 징계를 안 하는 거야? 이걸 했는데 이게 그냥 넘어가는 게 말이 돼? 그러니까 그 부담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장동혁 대표가 하려고 이제 징계를 하려고 하면 실제 권위가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두려워해야 되잖아요. 근데 두려움이 일단 없어요, 사람들이. 장동혁 대표가 일로 옵니다. 뭐 엎드려 뻗치세요. 뭐 빠따 하면은 사람들이 맞다요? 뭔가 두려워가지고 팍 엎드리고 막 하고 하는데 지금은 두려운 상황이 아니. 엎드리세요. 뭐 이런 느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때려도 맞아도 아플 것 같지 않으니까 더 때려주세요. 저 먼저 때려주세요. 뭐 여기 맞았으니까 여기도 더 맞을게요. 막 그러고 있으니까 희화화되는 거예요. 지금 전체적으로. 그래서 제가 볼 땐 장동혁 대표가 요 국면에서 지지층의 마음도 달래고 이쪽도 달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네. 제가 볼 땐 분당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밖에 없다. 확실하게 분당할 각오로 확 다 쳐낼 생각을 하고 이걸 해야지 네. 그런 마음이 아니고 그냥 어설프게 영구 입당 영구 복당 금지 뭐 그런 거 그냥 어제 말 나왔는데 그런 부분들로 그냥 막 점철시켜 가지고 뭔가 계속 오염시키는 방식으로만 가고 실체적으로
이 권위는 훼손된 상태로 다시 복귀되지 못하고 네. 이런 상태가 되면 장동혁 대표 나중에 엄청난 후과가 있을 거예요. 그 지지층들과 함께 정말 쫓아냄을 당할 수도 있어요. 거꾸로. 근데 윤리위라는 게 징계하는 게 있어서 저희 당원 당규가 당원 당규는 법률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징계함에 있어서 형평성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절차상으로 되게 중요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이번 지방선거 과정에서 무소속 후보를 도왔는 게 한동훈 후보를 도우신 분들만 있는 게 아니라 김재원 최고도 무소속 후보를 지원을 했었고요. 지금 또 사유로 보면 박민식 후보를 비판했다고 해서 징계 사유도 올라간다고 하더라고요. 저 오세훈 후보를 비판하시는 분도 많아요. 지금 지도부 차원에서 그런 분들에 대한 징계는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도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윤리위가 만약에 특정 계파나 특정인에 대해서만 징계를 하면 될 수 있는 성질이 아니라 국민의힘이 이번 지방선거에서 보였던 구성원들이 보였던 모든 것에 다 동일한 기준과 잣대를 마련해서 징계를 가도 정당성이 있을까 말까 하는 상황에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장동혁 대표의 당권 유지 말고는 이번 윤리위가 무슨 의미가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솔직하게 얘기해서. 그래서 이제 한동훈 의원은 윤리위가 친한계를 겨냥한 게 아니라 반장계를 겨냥한 것이다. 또 다른 좀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요거는 이기인 총장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의미를 확전시키는 거죠. 단지 친한계뿐 아니라 그 친한계 말고도 네. 한동훈 대표한테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까지 징계하려고 한다라고 네. 하면서 이제 반장 연들을 크게 전선을 키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장동혁 대표에 대한 그 뭔가 이 고립 입지를 계속해서 축소시킨다는 정략적 어떤 목적이 있는 것 같고요. 맞는 말이죠. 왜냐하면 장동혁 대표를 비판했다는 이유로 김재섭이나 김용태나 우재준 최고 같은 사람들을 징계하는 건 납득이 불가능하고 그리고 뭐 재선거에 동의하지 않은 당선자 특히 오세훈 후보에 대해서 오세훈 시장에 대해서 징계하겠다라고 하니까 그거는 사실 친한보다는 반장이라고 하는 게 맞죠. 그 틈을 타서 그렇게 표현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정도까지 하면 솔직히 분당까지 생각을 하고 있는 거 아닐까요? 근데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데 지금 이거를 이렇게 한다? 제가 볼 때 이제 오늘이나 내일쯤에 윤리위가 지금 성원이 안 되면 개최가 안 되면 이대로 그냥 넘어가면 자기만 또 우승골 될 거 아니에요. 21일 날 개최한다는 얘기는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21일 날 해보고 만약에 또 안 되면 윤리위 교체를 할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윤리위원장 임기는 보장돼야 될 겁니다 아마. 윤리위원들. 위원들을 위원들은 교체하겠지. 원래 기본계니까.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이거를 할 수 있게 그 자객들에 대한 자격이나 이런 것들 다시 검토하고 다시 진짜 제대로 할 사람들을 꽂아 넣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렇게 그 정도 하면은 실제로 대거 그냥 쳐낼 생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실제 쳐내질지 모르겠지만. 본인의 어떤 바람을 담아서 아니 진짜로 하시는 왜 이걸 하지? 이거 안 하는 이만 못한 거 아니에요 솔직히? 분당 얘기가 지금 여야 할 것 없이 나오고 있는데 이러다가 기본적으로 여야에서 당이 2개씩으로 쪼개지면은 뭐 개혁 왜 분당, 갑자기 거기다 여당을 조국혁신당까지. 타시죠? 여당도 뒤에 각오해. 저희는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여기 국민의힘은 여당이 뭐 잘하고 작은 요만한 개파긴 한데 그쪽은 여당과 여당 내 야당 대립이잖아요. 진영과 진영의 대립이잖아요. 사실 분당의 어떤 가능성은 민주당이 더 있지. 아 여당 내 야당이라뇨. 뿌리 누가 더 뿌리가 싸우는데. 그러네. 우리랑은 달라. 586대 뉴 이재명. 분당에서 참치나 먹을까? 이춘복 참치로 와. 참치는 여의도에서 드시면 돼요. 여기서 먹어야지 지금. 그러니까 분당에서 여의도만 생참치를 주문해서 우리 먹어야지. 분당 가자. 맞네. 이참에 분당 갑시다. 자 그러면은 이게 한동훈 의원은 그러면은 이런 발언을 하고 나서인가? 이게 발언이 뭐가 선인지 모르겠어요. 이 장동혁 대표의 가족상 발언 조문 앞에 요 한동훈 대표가 혹시 뭐 반장계를 겨냥한 거 아니냐 이 말을 하고 갔었으면은 거기 계신 분들이 너 뭐야 이렇게 할 수도 있겠다. 저는 그 생각이 지금 언뜻 들어서. 근데 기본적으로는 조문할 때 누구 상이 났다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나 갈까 말까요? 묻지 않잖아요. 그냥 가지 않습니까? 그 위로를 전하는 마음은 본인이 결정해서 이렇게 가서 조용히 있다 오는 건데 요거를 그렇게 너무 장동혁, 한동훈계가 극렬히 대립을 하고 있는 상태고 또 장동혁 대표 측의 대변인단은 일제히 논평을 내면서 특히 사이코패스 아니냐 뭐 이런 말까지 했다는 거는 이게 무슨 조문도 제대로 못하냐 싶기도 하고 김인영 대변인 이런 거 좀 어떻게 보세요? 한동훈 대표 입장이 어땠길래 이 반응이 이 정도로까지 특히 저 주현철 외신 대변인이 너무 심한 말을 한 거예요.
폐륜 언론의 사이코 한동훈 폐륜 언론 이런 말까지 할 정도인가? 일단은 저는 장동혁 대표가 진짜 큰 아픔을 지금 겪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네. 진짜 잘 이겨내시기를 진짜 기원 드리겠습니다. 정말로 이 부분은 정치적인 관계를 다 떠나서 인간적으로서 해야 되는 도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사회 통념상 좋은 소식은 초대받아서 가는 게 맞지만 안 좋은 소식 같은 경우, 특히 상 같은 경우는 알게 되면 가는 게 상규입니다. 그거를 했다고 해서 비판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저는 사회적 상규를 넘는 행동이라 생각을 하거든요. 이거에서 저는 장동혁 대변인 분들이 저렇게 행동하면 이 모든 정치 뉴스나 정치 시사 프로그램에 다뤄질 거란 걸 모르고 저렇게 행동했을 거라 생각을 해요.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이렇게 다뤄지면 결국에 이 얘기가 또 나오게 되면 지금 아픔을 겪고 계신 분들한테는 또 다른 아픔이 되거든요. 과연 누가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건지, 누가 그 아픔에 대해서 진지하게 위로를 전달했는지에 대해서 장동혁 대표 대변인단 분들 스스로 한번 되새겨 보시고 반성할 부분이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정말로. 예. 이게 우리나라 상규상 어떤 게 맞는 건지에 대해서도 한번 스스로 질문해 보시고 자문자답 해보시면 저는 답이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한동훈 대표 측의 의견일 것 같고, 그러면은 뭐 여당에서 보시기에는 이런 조문은 신뢰가 되는 건지, 한동훈 대표가 가면 안 되는 건지. 아니요, 서로 신뢰가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통상적으로 이렇게 그냥 벌어질 수 있는 상황인 거는 같거든요. 네. 왜냐하면 이게 부모님의 상이 아니고 이게 뭐 밑으로 더 내려가서 사실 굉장히 갓난아기의 또 그런 거였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은 이런 경우는 뭐 가족들끼리 이렇게 조촐하게 한다든가 실제로 그러니까, 그래서 외부인들이나 이렇게 오는 것이 처음부터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장례 일정이 제가 볼 때 하루 미뤄진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서 하더라고요. 하루가 더 늘어나게 되면서 그러면서 정치인들이 뭔가 이 소식을 알게 됐고 뭐 어떤 경위에 이게 퍼뜨려졌는지 모르겠는데 그 경위를 통해서 알게 됐고, 그래서 거기를 이제 뭔가 참석을 그래도 해서 위로를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인지상정상 전 그렇게 생각했을 거라 네. 봅니다. 그런데 이제 갔고, 근데 거기에서 이제 미운 사람이 왔으니까 거기에서 있었던 뭐 장동혁 계에 있는 사람들도 뭐 한동훈 뭐 의원의 행동이 하나하나가 다 미웠겠죠. 네, 이제 그런 생각들이 있었을 거라 봅니다. 처음부터 애초에 저 사람이 사이가 이렇게 안 좋은데 여기까지 이제 와가지고 이렇게 조문을 왔구나. 참 그래도 사람은 됐네. 이렇게 했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10분 만에 갔다. 그리고 그걸 다 묘사해가지고 모든 게 다 정치적이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공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처음부터 저간에 남아 있었던 앙금 이런 것들이 좀 작용된 것 같고, 네. 그 다음에 지금 징계 국면이잖아요. 징계 국면에서 한동훈 의원이 감으로 인해서 사실은 그게 약간 누그러지는 거 아니야? 라고 이제 주변에서 막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일이 네. 무두가 돼서. 근데 징계를 할 마음을 이미 굳혔기 때문에 여기에서 뭔가 밀리는 듯한 분위기로 가면 안 된다라고 생각해가지고 애초에 그 명분, 그러니까 징계할 명분을 지금 더 정치적으로 만드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일부러 명분을 만드는 거다. 네. 자, 이게 총장이 제가 조금 간단하게. 월요일 고정방송 나가는 방송에서도 네. 이 주제를 다룰까 말까 여쭤보시길래 네. 안 다뤘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려서 안 다뤘습니다. 어쨌든 호상이 아닌 상은 함부로 이야기하거나 논평하는 건 좀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그렇기도 그리고 하네요. 또 추가적으로 새벽 12시 40분에 나왔었던 그 보도, 한동훈 대표와 이준석과 장동혁이 한자리에 모였다라는 것은 글쎄요, 저는 언론이 무슨 목적으로 그런 기사를 썼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듣기로는 분명히 유가족분들은 기사를 제발 쓰지 말아달라고 부탁을 했고, 그 조문에 참석한 기자분들한테 신신당부를 했고, 그리고 장동혁 대표도 이 부고를 처음에 알리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로펌에 다니고 있는 그 자녀분들의 인트라넷 공지에 뜨다 보니까 그게 간접적으로 알게 된 건데, 네. 그러면 어떤 당사자인 장동혁 대표가 이걸 알리지 말아달라고 했다면 언론도 조문에 오는 사람도 상당히 조심해야 되는 거고, 뭐든지 그 이제 상을 지키고 있는 상주한테 맞춰줘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자꾸 우리가 시사 프로그램이나 언론에서 자꾸 이게 이 조문을 통해 가지고 갈라져 있어서 3명이 정치적으로 화합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보태는 어떤 정치적 목적의 기사를 쓰면 안 된다고 좀 보거든요. 이번 기회로 좀 언론분들도 분위기를 좀 환기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한동훈 대표도 선의의 목적으로 갔겠죠. 그러나 우리가 아시겠지만 호상이 아닌 상들은
상당히 좀 조심스러워 하잖아요.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판단도 하고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워낙 극렬하게 대립했었던 관계라서 한동훈 대표가 조금 더 사력 있게 이게 갔었어야 되나 말았었어야 되나 고민을 조금 더 길게 했다면 아마 다른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더 이상 말 붙이지 않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좀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더 예, 말을 안 말씀- 붙이는 게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말 아낄게요. 예. 네.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것들이 또 고려해야 될 사안들이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지금 그래서 첫 번째 이슈를 보는 중에 신규 회원분들이 자꾸 들어와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예스. 예, 인원나님 신규 회원 감사합니다. 이게 포도농장의 게롤트님, 예, 10,000원 슈퍼챗 고맙습니다. 한국의 툰베리 사나이 이동학, 난 그를 응원한다. 직접 보내신 건가요? 풀었어요? 아니요. 풀었어? 저 아니 아까 막 핸드폰 쓰더라고. 자기 본인 아이디 같은데. 2분 커피 드리겠습니다. 툰베리까지 나오면 이거 이동학을 굉장히 좋아하는 건데. 그러게요. 예, 김하나님 신규 회원 와 고맙습니다. 조희정님도 슈퍼챗 10,000원. 세상만세님도 신규 회원 다펜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스니님 슈퍼챗 고맙습니다. 민키님도 고맙습니다. 에버그린님도 신규 회원 들어오셨고요. 야, 파인트리님이 또 슈퍼챗 보내주셨어요. 신규 회원으로 UMMIKRESEN 7243님도 신규 회원 고맙습니다. 와 많이 들어오셨네요. 지현김님도 지금 6개월 회원으로 들어와 주셨고요. 오 예. 야 반상준님, 히어로팡님, 예 너무 고맙습니다. UNHA님도 신규, ROH 무현, 예, 로무현이라고 쓰신 건가요? 예 신규 회원 고맙습니다. 다펜다 회원이 되어 주십시오. 같이 프로그램 만들어 나가면서 힘이 되어 주시면은 저희 더욱더 열심히 좋은 프로그램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입 버튼을 기대하면서 다음 이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야당 이슈 한번, 국민의힘 이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장동혁 대표. 우리 김수희 평론가. 네, 오늘 웃음이 빵 터지셨어요. 아니요, 지금 그 이 웃음소리는 김성태 의원님 웃음소리입니다. 김성태 김성태 대표님이 헛웃음이 나오시나 봐요. 장동혁 대표 생각하시니까.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 김성태 의원님께서 먼저 정치 선배님으로서 이렇게 조언해 주실 부분들이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단식 같은 경우에도 가장 성공한 단식을 했던 유일한 우리 김성태 의원님이셨잖아요. 자, 그러면은 장동혁 대표가 이제 심각한 해당 행위를 했다 하면서 당원 당규를 개정해서라도 복당을 영구 금지시켜야 된다. 이 발언을 했습니다. 먼저 우리 김정 의원님, 이거 누구를 겨냥한 발언이다. 일단 뭐 연구 없다라고 예. 저는 말씀드리고요. 연구 없나요? 네, 연구 없다. 예. 종신 대표도 아니고 본인이 뭐 당 대표를 영원히 할 건가요? 그거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이런 뭐 복당 연구 금지 이렇게 얘기를 해도 결국엔 대표가 바뀌고 또 국민의힘이 내부가 또 이 정비가 되면 네. 이런 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의미 없는 이야기다라고 보고요. 지금 장동혁 대표가 가지고 있는 카드가 이 징계 하나밖에 없나 봐요. 당대표직을 유지하기 위한 카드라는 게. 병원에서 그 퇴원하고 나와서 특검 해야 된다. 예. 선관위. 그다음에 뭐 재선거 해야 된다. 그 이슈는 어느 정도 이제 소강 국면인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징계 카드를 또 꺼내 들고 왔어요. 사실 이거 한 번 실패한 거였잖아요. 배현진 의원이나 김종국 최고위원에 대해서 법원에서 이거 부당하다 가처분 신청했을 때 인용해서 사실 망신살이 좀 뻗쳤었죠. 그러면은 누군가는 거기에 책임을 지고 물러나거나 윤리위원장이 책임을 지고 사과하고 물러나거나 뭐 이런 모습들이 좀 있어야 그게 보수의 참 모습일 텐데 지금 국민의힘은 진정한 보수처럼 보이지 않고 있는 당대표 또 너무나 이 극우적인 성향 뭐 이렇게 망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징계 카드를 또 들고 나왔는데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예. 뭐 한 60~70명 된다고 하는데 징계 대상자가 그 웬만한 사람 다 들어가서 나만 하지도 않겠어요 보니까. 그러면서 한 명씩 두 명씩 시간 끌어가면서 대표직은 유지하겠다. 뭐 이런 전략이면 전략이고 꼼수라면 꼼수처럼 비춰지는데 뭐 연구 복당 없다 이런 게 이게 먹히겠습니까? 내부에서도 반발하고
또 특히 그 의원들에 대한 징계 이런 건 좀 신중해야 된다라고 원내대표도 얘기를 한 바가 있고 여러 가지 내부의 반발들이 심지어는 당선된 오세훈 시장도 재선거에 대해서 입장을 밝히지 않는다라고 했던가 아니면 재선거를 반대한다고 했던가요. 그래서 징계한다는 거 아닙니까? 예. 이게 이거를 그러네요. 납득이 됩니까 이게? 그러니까 내부에서도 진짜 황당하다. 아까 김성태 대표님의 그런 헛웃음이 나올 수밖에 없다. 예. 이런 생각입니다. 장동혁이라는 이름을 언급하자마자 예. 신나하신 거죠. 탄식을 하신 김성태 의원님. 그럼 이거는 정점식 원내대표마저도 이게 뭐 징계 수위가 국민이 수긍할 정도가 돼야지 그런 이런 거죠. 반응을 보였습니다. 정치는 항상 국민 눈높이 상식에 맞춰서 가면은 그 정당은 절대 실패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보수의 큰 그릇은 아주 큰 그릇입니다. 예. 그러니까 모든 다양성을 다 담아낼 수 있는 큰 그릇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 산업화, 근대화 또 YS 민주화까지 이런 걸 담아내면서 보수는 지금 올해가 헌정 78년이죠 아마. 헌정 78년에 50년 넘건 집권 경험을 가진 유능한 정치 집단이 지금 국민의힘 본산 이 보수예요. 근데 요 근래 요 몇 년 사이에 이 보수가 정말 뭐 양은 냄비처럼 쪼그라들고 이제 양은 냄비도 아니에요. 그냥 건강 사발종지처럼 해가지고 언제 이것도 뭐 마지막 깨져버리고 나면은 물 한 줌도 담아내지 못하는 그릇이 돼요. 아 이제 깨질 그릇이 됐다. 그런 아주 위태로운 상황이에요. 자 그런 상황에서 6.3 선거의 결과는 민주당 입장에서도 12대 사회 엄청난 개량 수치적으로는 큰 성공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내적으로는 이 선거의 내용적으로는 이긴 선거가 아니다. 그런 자성을 하고 또 거기에 따른 비판이 이루어지고 성찰이 만들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런 내용을 이제 8.27 전당대회에서 당원들과 국민들의 뜻을 한번 받아보자 이런 건데 그러면 제1야당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선거를 참패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나마 서울시장이라든지 무소속 한동훈이라든지 뭐 평택을의 유이동이라든지 다 이런 사람들은 다 홀로 서기를 성공한 사람들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런 내용 전체를 가지고 그나마 이제 이재명 정부의 견제 심리도 작동됐지만은 여전히 보수 진영은 반성하지 않고 변화 쇄신하지 않는 그런 지금 정당 구조라면은 앞으로 당신들 우리가 더 쳐다보지 않을 거야 이런 건데 그렇다면은 그 교훈을 우리가 민심을 올곧이 받들어서 당이 자정 변화 쇄신의 노력에 지금 시간이 돼야 되는데 그렇죠. 지금 이게 지금 이 상황에서 징계 정치를 가지고 과연 어떤 당론이 지금 모아질 것이며 예?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는 제1야당으로서의 면모를 어떻게 갖출 것이며 지금 이제 거대 입법 권력 민당을 상대하기는 이제 어석수 부족으로서 아무것도 못해요. 거기다 패스트 트랙이든지 필리버스터도 이제 다 못하게 하지. 예? 그러고 야당 뭐해? 그럼 그 야당이 정말 이재명 정부를 견제 비판하고 거대 입법 권력에 대응을 하려면 한 가지 길밖에 없어. 어떤 건가요? 국민 신뢰입니다. 국민적 그러네. 신뢰를 확보하고 등에 업고 이걸 이제 견제를 해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자, 그런데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는 이 징계 정치 이게 네. 지금 국민의힘이 그게 제1야당으로서 가장 시급한 과제냐 이게. 예. 이게 아니거든요. 이거는. 왜 이런 걸 왜 하냐 말이에요. 지금. 징계하지 지금은 않으면 되려 네. 다시 보수를 큰 그릇에 담아낼 수 있는 그런 통합의 리더십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년 2, 3월 달 정도는 최소한 뭐 계획신당의 이주석이를 포함해가지고 예. 뭐 윤석민 그리고 뭐 당 내적으로도 무소속 한동훈도 복당이 되고 예. 그런 가운데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도 지금 당내 강성 지층 기반이 공고하다면 이번에 자신을 깨끗하게 정리하고 그때 또 자신의 정치를 세워보라고. 그때 큰 경합 경선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2028년 총선에서 다시 일당의 어떤 목표를 가져야 되는 건데 지금 하는 거는 일당의 목표가 아니에요. 그냥 당내 그냥 권력에 그냥 집착한 아주 정말 형편없는 그런 모습 이상이라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수 인사들을 두루두루 포용하면서 그때 자신의 입지를 한번 세워보라 이 말씀하시는데 소름이 돋아. 국민들이 바라는 게 이제 그런 정치인데 김수민 평론가님 그렇게 하면 장동혁 대표 자리가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어떤- 뭐 그럼 모으면 오세훈, 뭐 네. 한동훈, 이준석 다 모으면은 장동혁 대표의 그 국민의힘에서의 상황이 어떨까?
그러니까 뭐 그렇게 모을 수 있다면 모으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모으고 나서가 아니라 과정에서 장동혁 대표가 구석으로 이렇게 찌그러지게 되겠죠. 근데 본인이 네. 입지가 아까 김성태 의원님이 네. 본인의 입지가 공고하다면 그때 한번 내가 한번 도전을 본인이 나서서 그리고 서로 그거를- 건강한 경쟁을 하면 네. 그런 것들에 신뢰를 가지면 당원이나 국민들이 지지하지 않을까? 뭐 이런 게 좀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예, 근데 여쭤보면. 그렇게 안 하는 길로 반대로 가고 있는 게 문제고, 그러니까 국민들이 이제 정치 지도자에 대해서 어떤 거에서 이제 그 더 급을 높여서 보냐면 그냥 지지층을 대변하고 결속시키고 이런 수준을 넘어서서 사실은 또 이렇게 지지층이라는 것이 극성의 성격이 있잖아요. 네. 그런 사람들 어느 정도 결정적일 때 누그러져야 어떤 협상도 되고 예. 이 결과라는 게 도출이 되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정치 지도자한테 기대하는 게 야, 저 사람은 상당한 강한 팬덤을 갖고 있어. 여기에 기대하는 게 아니라 그 팬덤을 상대로 설득도 해가면서 해서 그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한다. 와, 이게 예. 진짜 멋진 정치인데. 네, 옛날에 삼김 정치인들이 그랬죠. 얼핏 보면은 지역별로 나뉘어서 국민 분열을 획책하는 것 같지만 예. 결정적일 때 삼김 분들이 어떻게 협상을 해가지고 최악으로 안 가게 막고 혹은 최선의 결과를 도출하고 하셨잖아요. 왜냐하면 본인들 지지층이 강건하기 때문에 예. 그 지지층 믿고 또 좀 설령 마음에 조금 안 들어도 따라와라 해서 협상의 결과를 도출을 하는 겁니다. 근데 장 대표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장 대표는 계속 초조합니다. 지금 지지층이 있긴 있는데 제법 두터운데 만약에 장동혁 대표가 우리 12.3 이후에 그 우리 행적을 돌아보고 사과할 건 사과하자 이러면 네. 그 지지층이 달아나 버릴까 봐. 그러니까 장 대표도 무슨 카리스마가 있거나 지지층이 고정적이거나 한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장동혁 대표는 소위 극우층에서 얼마든지 다른 사람으로 대체될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걸 계속 추종하는 거예요. 그걸 놓치기 싫으니까. 예, 그렇게 가는 거고 결국에 자기 말 안 들으면은 징계감이다라는 거잖아요. 네. 이런 식으로 당을 운영하면 당연히 지지율이 지금 뭐 장동혁 대표로 사퇴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국민이 여론조사에서 20%대가 나온다고 하는데 네. 그게 정치인 입장에서는 크죠. 20 몇 %라는 게 큽니다만 그게 끝인 거죠. 예, 그러면 40, 30, 40 이렇게 안 되는 거죠 지금. 예. 그럼 여기서 조금 더 이제 국민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행보를 할 수 있을 때 그게 본인의 어떤 영향력이 될 것이다. 근데 그게 안 될 것 같아요. 장동혁 그게 대표는. 네. 통합의 리더십을 보여주면은 금방 달라집니다 이게. 달라질 수 있다고 보시는 거고. 달라지는데 지금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성남 파도에 매질하는 그런 어리석은 선장의 모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예? 참 비유가 아주 드라마틱하시고 너무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근데 이게 지금 그 국민의힘에서는 조경태 의원한테 민주당으로 가라 이런 말이 이미 나온 지가 오래인데 최근에는 그 국민의힘 몫의 박덕흠 의원을 이 사람 안 돼라고 전화를 해가지고 이렇게 뭐 설득하고 이런 과정이 조경태 의원이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그래서 국민의힘에서 윤리위에 조경태 의원을 제소했는데 조경태 의원이 또 장동혁 대표를 윤리위에 제소를 하고 이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김희정 의원님, 요건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국민의힘은 제일 열심히 바쁘게 일하는 데가 이제 윤리위원회 같아요. 윤리 빼고는 다 일을 안 해요 지금. 국회 원구성도 뭐 지금 안 들어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윤리만 일한다. 오늘 명언이 많이 나오는데 예. 연구 없다부터 해가지고. 참 아프네 참 아파. 두 번째는 조경태 의원은 민주당에서 국민의힘으로 갔는데 또 와요? 그러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제 이분이 부산에서 6선을 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민주당 당적을 가지고 3선을 했고요. 국민의힘에 가서 3선을 또 했어요. 그러니까 예. 놀라운 정치력입니다. 그렇네요. 그러니까 당을 떠나서 조경태라는 이 정치인에 대해서는 그 지역에서 부산에서는 유권자들이 그래 경태 열심히 일하지 이렇게 인정을 해준다는 거예요. 예. 정말 아주 어렸을 때부터 이 지역에서 갈고 닦았고 6선을 이 지역에서 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그 6선이니까 국회 부의장에 출마를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두 번째 공관위원장이었던 그 1차는 이정현 공관위원장이었고 그 야상 입고 처음에 그 놀라움을 안겼던 그 이정현 전 대표시죠. 그리고 두 번째 이제 박덕흠 의원이 2차 공관위원장을 하면서 그때 이미 국회 부의장을 노리고 있다. 박덕흠 의원이 이런 얘기가 돌긴 했었는데 조경태 의원이 6선이니까 본인도 이제 부의장의 경선에 나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당에서 확정된 인물이 본인은 의례 통과하기 마련이죠. 그러니까 박덕흠 부의장이 됐는데
조경태 의원이 이분은 뭐 내란 계엄 뭐 옹호 세력이니까 안 된다라고 민주당 의원들한테 이제 로비 전화를 했다라는 것인데 사실 그 당에서 부의장이나 또는 국회의장 후보로 내세운다 할지라도 본회의장 안에서는 꼭 그 사람에게 투표하라는 법은 없어요. 국회의원 300명이 모두가 후보가 될 수는 있어요. 예. 그 당에서 우리는 이 후보라고 공식적으로 그렇죠. 내세웠을 뿐이지. 그러니까 다른 후보들 막 그 투표가 나왔잖아요. 지지하는. 그래서 조경태 의원도 몇 표 얻고 막 이런 이변이 일어났는데 뭐 그렇게 했다는 이유로 지금 징계하겠다라는 것인데 뭐 어찌 보면 징계 사유가 될 것도 같고요. 제가 보기엔. 그렇지만 조경태 의원 입장에서는 이제 또 할 말이 있는 거죠. 예. 그동안 사실 뭐 무소속 한동훈 후보를 도왔다라고 해서 징계 대상, 그다음에 당대표 사퇴하세요 했다고 해서 징계 대상, 또 뭐 각종 해당 행위, 이를테면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에는 재선거 해야 되는데 그거 뭐 입장 반대다 이래가지고 또 징계 대상. 그러니까 그냥 코에 가면 이연령 비연령인 거예요. 징계 대상 아닐 사람이 없는 거죠. 만들면 네. 다 징계 대상인데 예. 그렇다면 장동혁 대표는 해당 행위 안 했냐 이거죠. 그러니까 이를테면 계엄은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얘기하면서 계엄 옹호했죠. 그다음에 우리가 황교안이다라고 하면서 부정선거 음모론을 편승하면서 네. 계속 올공에서도 그렇게 했던 것이고 재선거 얘기하면서 그리고 지방선거 코앞에 두고 미국 가서 뭐 그쪽 그 국민의힘 쪽 패널들 얘기 들어보니까 당비 뭐 거의 1억 뭐 썼다면서요. 예. 그렇게 해서 뒤통수 사진 찍어온 거잖아요. 그리고 김민수 최고랑 같이 그 브로맨스를 자랑하는 그 사진 한 장. 예. 그게 무슨 당에 도움이 됐느냐, 지방선거에는 어떤 의미가 있었느냐라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지방선거 참패했는데 결과에 책임 안 지고 또다시 징계 들고 나왔느냐. 가장 큰 해당 행위자는 장동혁 대표가 아니냐라는 차원에서 그러니까 이거죠. 나만 당할 수는 없어. 당신도 한번 당해봐. 지금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해당 행위를 윤리 제소했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네요. 점입가경인 거죠. 예. 참 국민의힘은 윤리위원회가 제일 바쁘다. 일을 가장 많이 하는 것 같다. 명언을. 참 때려도 아프게 때리네. 말씀을 저렇게 맵게 하시네요. 굉장히 차분하고 품위 있게 맵게 말씀을 하십니다. 원래 소리 지르면서 때리면 아프지가 않는데 그러니까 저렇게 말이야. 때리면 엄청 아픈 거예요. 네, 그러니까 되게 압도당하는 느낌 있잖아요. 예, 예. 500만 땡겨주세요. 곧 네. 500분 되실 것 같은데 좋아요. 저희 오늘 좋아요 500만 땡겨달라는 말씀까지 우리 김희정 의원님 해주셨습니다. 좋아요 500개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저 방송 시간 마무리될 때까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댓글 주시면서 좋아요 눌러주시면은 채택해서 커피 쿠폰 3분께 쏘도록 하겠습니다. 강전의 누나가 말씀하는 중간에 장동혁 대표를 말씀하셔가지고 네. 장동혁 대표 얘기를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장동혁 대표가 올림픽공원 개표소 봉쇄 시위 현장에서 팻말을 하나 들었는데요. 그 팻말에 재명아 고등학생 말고 나랑 싸우자라고 적힌 손팻말이 들고 있는 모습을 좀 알려졌습니다. 딱 초딩 같네. 글씨체를 보면은 장동혁 대표가 직접 쓴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장 대표가 쓴 팻말 내용과 표현법 보면은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초딩 같다. 네. 저는 그 생각을 했어요. 이게 여당 대표의 워딩으로는 야당 대표의 워딩으로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유치해 보인다. 그럼요. 말투도 그렇고 사람이 같은 내용을 하더라도 표현법에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저 부분은 굉장히 저는 유치하다고 보일 수밖에 없는 저런 멘트인데 저거를 누가 써줬나 처음엔 궁금했어요. 설마 본인이 썼을까? 근데 본인 글씨체 근데 맞아요. 글씨체를 보니까 본인이 썼다고들 하시는데 글씨 잘 쓰네요. 그러면 나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 그럼 캘리그라프 했으면 더 어울렸을 것 약간 같아. 부캐를 키우시는 건가? 라는 생각을 하는 거지. 내가 야당 대표가 아니라 마스크 쓰면 나를 몰라볼 거야. 그러고 약간 우리 래퍼가 고무장갑 끼고 나와가지고 나 다른 사람이야 라고 부캐 하듯이 그럼 부캐를 노리시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야당 대표로서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아주 잘못된 내용이다. 저게 사실은 그런 거죠. 우리네 그 나중에 그 아버지들 중에 가정에서의 권위가 땅에 추락한 아버지들이 있어요. 네. 그런 아버지들은 집에 가면 와이프가 아주 타당하게 박박 바가지를 긁습니다. 타당하게. 스트레스가 받겠죠. 그러면 이제 애들한테도 더 기대야지 했는데 아들이 저렇게 똑똑한 사람들이야. 그러면 강진의 변호사가 아빠 좀 정신 좀 차려. 방문 닫고 가고
그다음에 아들은 이렇게. 그러면 집에 있기 힘들어. 나가서 이제 자기 그래도 위로해주는 사람들, 친구들 만나면서 대포도 한잔하고 그렇게 자꾸 밖으로 돌게 된단 말이에요. 건의가 떨어진 아버지 같다. 네. 그리고 밖으로 돌게 될수록 아들, 딸들은 아버지를 더 싫어하게 되는 거지. 술 좀 그만 마셔라. 정신 좀 차려라. 그러니까 집에 들어와서 가족들이랑 대화하고 뭔가 푸는 시간을 가져야 하는데 집에 있으면 괴로우니까 자기 이제 우쭈쭈 해주는 사람들 만나가지고 이제 위로 이렇게 하고 받고 그런 거죠. 장동혁 대표 당내에 있으면은 뭐 철없는 사람들이 그만 사퇴하라 그러고 김재석 같은 사람들이 무시하고 나 징계하라 그러고 하니까 얼마나 괴로워요. 근데 올림픽 공원 가면은 아 우리 대표님 오셨냐고. 대표님밖에 없다고. 왜 마스크 썼으니까 몰라보는 것 같은데. 모르긴 뭘 몰라요. 다 사진 찍혀서 나가는데 아 그래도 막 이 부정선거 얼마나 심각하냐고. 그러니까 계속 그렇게 기대는 거예요. 마치 정청래 대표께서 딴지를 보고 글 쓰는 거랑 비슷한 거죠. 네. 맞아. 근데 저런 사람들이 지도자가 되면 공동체가 그렇잖아요. 아버지의 권위가 땅에 추락했다고 밖에 막 나돌면 가정이 안 좋아지잖아요. 그럼. 네. 근데 저는 또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오히려 반대로 장동혁 대표가 지금 당사에 계속 있으면 저희가 이제 또 징계 국면이 시작이 됐잖아요. 윤리위를 뒤에서 좌지우지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사실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윤리위와의 거리를 두기 위해서 본인은 이제 거리로 뛰쳐나가는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도 큰 딸이 야 우리 아빠다 그래도 이렇게 하면서 또 감싸주시네. 할 말이 없다. 야 우리 아빠다 그래도. 아니 근데 적극적으로 어떻게 그걸 끊냐. 근데 저는 저 워딩 자체 그러니까 나가는 것까지는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명아 뭐 고등학생이랑 그만 싸우고 나랑 싸우자 이거는 야당 제1야당의 대표로서의 워딩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딸로서 보기엔 아빠가 이제 집에 괴로워서 나가서 소주 마신 건 괜찮은데 유치한 짓 해가지고 경찰 출동하게 하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네. 저도 올림픽공원 가는 심정은 이해를 하겠어요. 제가 보기엔 장동혁 대표께서 정치를 좀 더 하셔야 되는데 정치보다는 이제 회피를 자꾸 하시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어서 안타까운데 어쨌든 뭐 올림픽공원 가는 이유는 알겠는데 워딩을 하더라도 저런 워딩은 진짜 안 좋은 워딩이에요. 왜 스스로 권위를 자꾸 떨어뜨립니까? 언어는 품격이에요. 그 부분을 자꾸 놓고 가시면 어때요? 특히 보수에서는 이 부분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잖아요. 근데 이렇게 가시면은 뭐 저건 인터넷 댓글하고 뭐가 달라요? 좀 차이가 좀 있다고 봐요. 그래 저런 문구는 좀 약간 약간 낭만이 좀 없어 보여요. 그럼요. 예, 너무 좀 유치해 보이기만 하고. 예. 그 대여 투쟁을 되게 우습게 만들잖아요. 네. 희화화 시키는 거 아니에요, 저게. 그러니까 약간 정치인의 품격을 좀 떨어뜨리는 것 같기도 하고. 예, 너무 직접적이었습니다. 예. 근데 우리 장동혁 대표가 쓴 편말의 글씨 중에 또 이제 고등학생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 고등학생을 표현하는 게 아마도 이제 배제고 학생을 거론하는 것 같은데. 네. 배제고 야구부 학생들이 광주를 찾아서 직접 사과를 하고요. 또 교장을 비롯해서 광주 일고가 용서하고 또 화해를 했습니다. 네. 예, 잘한 거죠. 재심 청구도 했죠. 재심 청구에 대해서 조금 고민하는 것 같았는데 어쨌든 광주 1구에서도 그런 메시지들이 나오고 하니까 마지막 재심 청구 신청일에 했는데 이제 결과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번에는 광주 1구 측에서 나온 모습이 굉장히 어른스러웠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교장 어떻게 선생님께서 하셨던 말씀들 이제 결국에는 앞으로 잘하면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다독여 주신 부분들은 오히려 정치권에서 티격태격 싸웠었던 분들이 조금 부끄러워질 만한 이런 정말 어른스러운 워딩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광주 1구 학생들이 보여줬던 태도라든지 이런 것들도 좀 귀감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스타벅스 사태 때 너무 사실 일파만파 커지다 보니까 이 사건도 연결이 되는 부분들이 있었죠. 근데 이제 민주당에서는 의원들이 처음에 이제 스타벅스 사태 때 막 많이들 참전을 했었잖아요. 근데 이게 지방선거에서 어떻게 보면 역풍 같은 것들이 좀 있었다라는 평들이 있다 보니까 이번에 배제고 사태가 터지니까 그 지역 배제고가 강동구에 있거든요. 강동구에 있는 지역 국회의원, 민주당 국회의원들도 별다른 말을 안 하고 의원 한 명 한 명은 약간 말을 조심하는 듯한 모습들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뭐 청와대에서 이야기하는 부분들 이런 것들은 또 역시 전당대회에 관여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 거고 너무 정치권에서 몰입을 하다 보니까 이게 교육을 해결할 수 있는 일들이 더 커져버린 게 아닌가 좀 부끄럽다는 생각도 듭니다. 네. 자 이런 상황에서 정치권이 안 끼면은
잘 해결돼요. 네, 저는 광주19 이건 것도 말씀하신 대로 광주19 교장분께서 고개 들어라 뭐 이렇게 말씀 주시고 다독여 주시는 게 전 이런 게 참교육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네, 참교육이라는 게 뭐 가서 시원하게 애들 두드려 패고 뭐 이런 게 아니고요. 정말 이렇게 용서하고 화해하고 기회 주고 다시 교육을 시켜주고 이게 참교육 아닙니까? 그래서 정치권만 제대로 하면 나머지 분들은 알아서 다 잘한다. 좀 낄끼빠빠 하자. 맞아요. 그렇지. 낄끼빠빠. 예. 정치권에 있는 사람도 정치만 하자. 예. 그래서 광주 1고에서는 6개월 징계를 선처를 또 요청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예, 좋은 모습이죠. 참 잘했다. 예. 역시 뭐 이게 사고를 치는 거는 인간이니까 그럴 수는 있다. 예. 뒤에 어떻게 또 우리가 대처를 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건데 광주 1고에서는 대처를 잘한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제1야당 당대표가 배재구 사태를 대통령 공세도구로 활용을 하는 것 자체가 이렇게 굉장히 보기 좋지 않다라는 건데, 그 우리 장동혁, 우리 동혁이 형은 언제 철드나, 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아빠 언제 철들어? 팻말은 안 드시는 게 나았을 것 같아요. 그냥 그 자리에 갔어도 그렇게 막 본인 자필로 해갖고 저런 내용을 쓰시는 거는 조금 부적당했다. 아까 하은기 대변인 얘기한 것처럼 희화화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분명히 되게 중요한 부분, 올림픽공원 사태라든지 그리고 배재구 사태 다 되게 중요한 건데 제1야당 대표가 저런 형태로 팻말을 자필로 써서 들고 있다 보니까 이게 좀 희화되는 거는 굉장히 문제가 있다 생각합니다. 네. 아빠 생각하는 건 역시 큰딸밖에 없네요. 네. 내가 근데 뭐 하려고 하는 이런 얘기를 하나 싶은데 상대당에 네. 제1야당 대표가 지금 가야 되는 건 올림픽 공원이 아니라, 아니라 경찰청장 난리라 해야죠. 경찰청장을 만나야 된다. 난리라고 해야죠. 경찰청장을 난리라고 얘기를 해야 된다. 사태 이거 뭐 어떻게 된 거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보안 수사권에 사실은 그 쟁점을 걸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얘기 하는 꼬라지를 못 보잖아요, 사실은. 선동만 하려고 드니까 저러는 거예요. 그 사실 제가 만약에 국민의힘이고 대여투쟁 해야 된다 그러면 그런 데다가 고리를 걸 거란 말이에요. 나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야당이 그 역할을 안 하니까 내부에서 지금 칼 들고 싸우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그런 거죠. 맞아요. 그게 제일 중요해요. 저는 지금 국민의힘이 해야 될 거 딱 두 가지. 선관위 특검 빨리 주장해가지고 빨리빨리 처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말씀하신 보안 수사권. 이 두 개만 해도 사실 엄청난 기회가 온 거예요. 전 민주당이 헛발질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기회를 아니 공을 줬는데 왜 위로 찹니까? 예? 왜 자꾸 헛발질하고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하시는 것보다 야당 대표는 야당 대표로서 할 일이 있잖아요. 예, 그런 거를 하셔야 된다라는 봐요. 그래요. 장동혁 대표의 재선거 주장. 이것도 사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동의조차도 지금 얻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이거 동의라는 문제가 아니라 결국 법원에서 판단을 받아야 되는 문제고 단순히 저는 정치적인 구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오히려 재선거를 이야기하는 건 정치의 구호로서 이해는 되는데 아까 얘기한 그런 피켓 같은 것들은 좀 부적당하다 생각을 하고 저희가 요즘에 여론조사를 보면은 국민의힘이 그 선관위 사태 때문에 조금 여론조사상으로 올라가는 모습들이 있었는데 지금 다시 빠지고 있어요.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집중해야 되는 포커스에 집중하지 못하고 그리고 이제는 이번 주부터는 징계 정치라는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한동안 좀 힘든 상황들이 계속되지 않을까 싶은 부분들도 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조경태 의원은 장동혁 대표를 윤리위에 또 제소를 했다고 하네요. 네. 이거는 저는 조경태 의원 뭐 나름대로 이해는 됩니다만 본인의 해당 행위에 대해서 징계해달라라는 제소가 들어오다 보니까 이거 살짝 물타기용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왜냐하면은 그 이번에 국회 부의장 선출하는 과정에 저희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이 출마를 했는데 이 사람이 내란 동조 세력이다라고 얘기하면서 동료 의원들한테 박덕흠을 찍으면 안 된다 이렇게 종용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본인도 인정하고 있어요. 지금 언론 인터뷰 과정에서 뭐 그런 사람 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들을 계속하면서 오히려 해당 행위를 하고 있는 거는 장동혁 대표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본인이 한 행동에 대해서 어쨌든 결국 이제 장동혁 대표도 윤리위에 한번 검토는 받아야겠습니다만 본인이 한 부분에 대한 물타기 의도가 아닌가 이런 생각들이 드는 부분이 분명히 있죠.
예. 그 국민의힘에서 지금 제일 열심히 일하는 기구가 딱 하나밖에 없잖아요. 어디죠? 윤리위. 나머지는 뭐 무슨 일을 하는지도 모르겠잖아요, 사실은. 예. 딱 윤리위만 열심히 하고 이슈를 생산하고 신문 지면에 국민의힘 이름이 나오게 하고 좋아요, 좋은데 선은 그래도 지켜야죠. 뭐 그 당원 당규를 개정해서라도 영구 복당 금지 이렇게 시키겠다 같은 영구 같은 소리를 하는데 그 장동혁 대표께서도 법률가 아닙니까? 그렇죠. 강정희 변호사님도 법률가신데 물론 정당의 윤리위가 사법부는 아닙니다만 대한민국은 어쨌든 죄형 법정주의의 원칙이 작동하는 나라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뭔 말이냐면은 성문화된 규정이 먼저 있고 그 규정에 따라서 죄를 묻고 처벌을 하고 이래야 되는 거지. 성문화된 규정이 없으면은 비난받을 일을 해도 처벌을 못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당원 당규에 따라 징계한다가 아니라 당원 당규를 개정해서 소급해가지고 징계한다는 게 이게 죄형 법정주의 원칙에 맞습니까? 대원칙에. 그런 식으로 하면은 누구라도 하나 찝어가지고 규정 바꿔가지고 처벌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지금 야당에서 할 일입니까? 이런 식으로 발상을 가진 사람들은 권력을 쥐면 안 되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안타까운 우리 장동혁 대표 얘기도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김영호 전 국회의장이 국민의힘 내용과 관련해서 장동혁 대표와 한동훈 의원을 향해서 두 사람 모두 그냥 내려놔야 된다라고 조언을 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사퇴를 하고 한동훈 의원은 당권에 도전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장 대표에게는 지방선거 결과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그리고 한 의원에게는 희생을 주문을 했습니다. 제가 진짜 제일 싫어하는 분이 이런 분인데요. 예. 이런 둘다 하지 마라, 분들이 이런 거? 정치에 대해서 이야기 안 하는 게 정치 개혁입니다. 어. 이제 그냥 후배들한테 좀 물려주세요. 네네. 우리끼리 알아서 할 테니까. 왜냐? 김용호 의장은 네. 21대 총선을 말아먹은 장본인이에요. 황교안 대표 때 공관위원장을 하다가 공천을 하도 이상하게 해서 본인도 민망했는지 중간에 공관위원장이 선거 얼마 앞두고 사퇴한 분이에요. 이런 분이 후배들한테 정치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 거 21대 본인 공천부터 좀 돌아보세요. 어허. 역대 최악의 공천 중에 하나로 평가받아요. 어허. 그때 국민의힘 전신이었던 뭐 미래통합당이 뭐 108석이었나 그때도 네. 110석 이하로 깨지고 지난번에는 한동훈이 공천이다게 해서 또 103석이었죠, 미래통합당 때. 그러니까 뭐 완전 본인 그러니까 이 보수 원로라는 사람들이 본인이 당 망치고 보수 망치는 건 생각 안 하고 후배들한테 이래라 저래라 훈계만 하는데 침묵이 금과 같습니다. 저희들이 알아서 할게요. 야, 요거 쇼츠 나왔다. 너무 잘 나왔다. 이러면 또 어디 원로한테 뭐 저렇게 막말을 하느냐 뭐냐 뭐 건방지다. 근데 지금 뭐 국민의힘은 원로가 의미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네네, 그렇죠. 거기는 뭐 기존에 얘기했던 분들 뭐 다 씨알도 안 먹히는 상황이고 뭐 내부에서 의원들이 뭐 아무리 얘기를 해도 뭐 장동혁 대표는 굳건하고 근데 그 분위기에 또 약간 적응해가는 분위기고 그 굳건함에 네. 뭐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요. 그리고 이런 얘기가 사실은 다 아는 얘기잖아요. 다 아는 얘기고 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네. 얘기를 굳이 더 안 하는 게 어차피 해도 의미가 없으니까 안 하는 거죠. 뭐 변하는 게 있어야 얘기를 저는 이 하죠. 김영호 의장님의 이 문제의 진단에 대해서 동의할 수가 없는 게 일단 한동훈 의원은 당권 도전하지 말라고 했는데 당권 도전이 아니라 복당 도전이겠죠. 그렇죠. 복당부터 선결과제를 거쳐야지만 당권이라는 게 도전이 성립 가능한 건데 네. 지금 복당이 안 된 거니까 이 한동훈 의원에 대한 복당은 이미 됐고 당권을 도전한다는 걸 기정사실로 지금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네네. 당내 어떤 기류는 다르지 않습니까? 한동훈 의원의 복당에 대해서 이견이 크게 있는 것이니 사실 이런 식의 뭔가 원로로서의 조언은 어떤 취지로 하신 건지는 알겠습니다만 오히려 이런 말씀이 싸움을 더 부추기는 일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좀 더 멀찌감치 지켜보시는 일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그리고 지금 둘 다 본인이 억울하다기 때문에 뭐 별 의미가 없어요 이런 게. 이제 각자 물러나라라고 하는 거는 서로 뭔가를 이제 양보하고 본인의 어떤 부족함을 인정할 수 있을 때 이런 얘기는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네. 사실 그게 아니라 이제 지금 뭐 장동혁 대표든 한동훈 의원이든 본인이 제일 억울해요. 그런 상황에서 뭐 이런 얘기는 의미가 없죠. 아, 그렇죠. 예. 내가 제일 불쌍해 하고 있는 그럼. 상황이기 때문에. 네, 예. 정말 이제 보수 원로분들의 조언이 정말 약간 좀 일침을 가하고 또 약간 좀 배울 만한 그런 조언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약간 좀 뭐라 할까요?
좀 그럴 만한 분도 아닌 것 같고. 아니 제가 다른 방송에서 전 장동혁 대표에 대해서 그 기조를 동의하지 않지만 그래도 임기는 다 채우고 순리대로 다음 전당대회 때 새로운 리더십을 뽑는 게 좋지 않겠느냐. 지금까지 국민의힘이 비대위만 11번 섰었고 국민의힘 창당한 뒤에 그 다음에 이 개념상 당대표를 20번이나 바꾸는 거니까 이렇게 잦은 교체는 말이 안 된다. 새로운 그리고 좋은 리더십으로 교체를 하더라도 억지로 사람을 끌어내린 그 후과가 반드시 올 거기 때문에 오히려 임기를 채우고 순리대로 가는 게 낫다라고 항상 방송에서 얘기하거든요. 김용호 의장은 원로로서 그런 말씀을 해주셔야죠.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지만 자꾸 이렇게 빈번하게 리더십이 바뀌는 게 우리 당의 좀 고질적인 문제인 것 같다. 네네. 그러지 말고 서로 좀 존중하는 분위기가 형성이 돼야 된다라는 말씀하시는 게 아마 한동훈 측도 장동혁 측도 좀 수긍이 가는 제언 아닐까요? 그러면 이제 보수 원로분들이 사실은 이제 뭐 조언을 이렇게 한마디씩 하려고 이제 하는 것 같은데 약간 좀 그럴싸한 보수 원로는 지금 누가 있을까요? 그러면 그게 없다는 게 보수의 가장 큰 문제거든요. 아하 진짜. 자기들은 기득권 누리고 아주 편한 시절에 정치를 하셨죠. 네. 그러니까 사실은 문재인 정부 이전까지는 대한민국 사회의 주류를 보수라고 평가했습니다. 근데 문재인 정부부터 이제 인구가 많은 40대, 50대 세대들이 사회 주도층이 되고 인구 구조상으로도 굉장히 영향력을 가진 세대가 되면서 지금은 소위 말하는 진보 성향 민주당이 이 사회의 주류고 기득권이라는데 아무도 토를 달지 않아요. 그러니까 대권이 누구에게 넘어가느냐 이런 걸 떠나가지고. 근데 이분들은 다 가만히 앉아도 보수가 이길 때 정치를 했던 분들이에요. 근데 그분들이 지금 보수가 약자이고 우리가 투쟁해야 되고 가진 게 없는 허벌판에 배고픈 데 있을 때 본인들이 정치란 말이야 하면서 선비 노릇할 때 시각으로 양비론적 조언을 하는 게 이제 안 먹힌다고요. 그냥 후배들이 좌충우돌하고 길을 열어갈 수 있게 그냥 뒤에서 한 번씩 밥 사주시고 하시면 된다고요. 이 보수의 약간 그런 뭐 뛰어난 원로분들이 없다는 예를 들면 그런 분이 계시죠. 은평에 이재호 의원님 같은 분이 계신데 근데 또 지금 아마 이재명 정부의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인가 가셨을 거예요. 거기서 문제가 오는 겁니다. 원로는 원로로서 남아서 그 당에서 계속해서 뭐 좋은 제언을 해줘야 되는 건데 진영을 막 넘나들고 저쪽에서 제안하는 것을 그냥 받아버리고 그러니까 원로당 원로를 사실 찾기가 어려운 것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래요. 다들 사실 이제 제밥그릇 찾기가 뭐 이렇게 가시니까 많이 아쉬우시겠어요. 후배들 입장에서는. 자 우리 하루 이야기님 그리고 샤이니님, 셀리님 그리고 자키님 그리고 면성애자님, 보물섬님, 면성애자, 제이킴님. 회원가입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송결님도 업그레이드를 해주셨어요. 업그레이드. 가장 낮은 회원에서 다펜다 플러스로 업그레이드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나가다가 저보고 다펜다라고 하시면 제가 반갑게 인사해드리겠습니다. 지나가다가 실제로 만났는데 왜 패요 저를 막 이러는 거예요. 갑자기요? 이러는 거 아니에요? 예 이러면서 아닙니다. 왜 받아주네요? 격하게 환영해드리겠습니다. 그래요. 만약에 지나가다가 안녕하세요 장희찬님 저 다펜다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오 감사합니다. 저 되게 실제로 만나면 되게 나이스하고 그렇지. 약간 유한 사람이잖아. 그걸 그렇게 스스로 얘기한다고. 맞잖아. 성민아 말해봐봐. 나 되게 온건한 사람이잖아. 좀 그렇게 뜨뜻미지근하게 하지 말고. 맞아요. 저 되게 부드러운 남자예요. 착해요. 그럼. 이게 다 방송을 위해서 만들어진 기믹이고 캐릭터입니다. 저도 이 맞지 않는 가면 때문에 너무 괴로워. 힘들어. 근데 이미 써버렸어 이 가면을. 어떻게 바꿀 수가 없어. 가면 못 벗잖아요 이제. 그래서 이게 방송할 때마다 너무 스트레스야. 그래. 우리 꼭 한번 여러분들 길 가다가 말 한번 걸어보시고 후기 한번 남기세요. 장희찬을 만나면 여러분들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뭐 그럴 확률이 얼마나 있겠습니다만은 일단 걸어서 잘 안 다닙니다. 차를 타고 다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만날 일이 별로 없어요. 50m 거리도 차로 이동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일단 걸어서 잘 안 다니는 사람은 아닙니다. 만날 일이 없어요. 주차장 정도. 지하 주차장에서 지하 주차장 정도. 아니면 신호대기 했는데 창문이 열린 모습에 또 장희찬을 본다면 인사 한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자 우리 제이킴님께서 예찬이 형 말이 맞다잉. 슈퍼챗 안 읽어주면 서운하다잉 이렇게 보내주셨고 최선을 다해서 제가 한번 또 다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루 이야기님께서 기인이 형 화이팅 멤버십 가자 하시면서 응원해 주셨고 우리 로로아님께서 또 2,000원 그냥 투척해 주셨습니다. 우리 개개념 없음님께서
개혁신당 이기인 화이팅. 앞으로의 미래가 개혁신당이다. 가자라는. 고맙습니다. 예, 응원해주고 계시고 우리 이성결 신규 회원님께서 멤버십을 다펜다 플러스 등급으로 업그레이드 했다고 이기인이 방금 얘기한 걸 내가 또 읽었네. 아 좋아요. 그러니까 확실히 어제 어제 힘들었어요. 과음을 하신 거군요. 아 힘들었어요. 했어요. 목소리가 확 가라앉아 있는 거 보니까. 눈빛이 불안정하고. 즐거웠어요. 세고기사님께서 장해찬은 적으로 만들면 골치가 아픈 스타일이고 멀리 하더라도 최소한 원수로 만들지는 않는 게 좋은 듯합니다. 그리고 정확하십니다. 개인적으로 이 대표 더럽게 쫓아낸 우리 윤석열 대통령 너무 싫어하긴 하지만 자기가 모시던 사람에 대해서는 최대한 말 아끼는 것도 나쁘게 보이지 않을 것 같아요. 받을 거 다 받아먹고 뒤에서 칼 꼽고 부산 어디로 내려가 있는 강남 사람 누구랑은 질적으로 다른 듯합니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청라 언덕님께서 또 신규원 해주시고 업그레이드 해주시고 감사합니다. 성남 총관이 오랜만입니다. 성남 총관님께서 MG 스타일의 댓글에 일가견이 있는 68년생 한동훈을 보수 원로로 임명합시다라고 메시지 주셨고 우리 락키님께서 예찬아 지나가다가 다펜다라고 인사하면 멸콩천사도 되어주세요 이럴 거잖니? 그렇죠. 하시면서 멸콩천사. 멸콩 뭐야? 내 멸콩 TV 회원 이름이 멸콩천사거든. 멸콩천사. 얼마나 사랑스러워. 진짜 멸콩천사 팬을 이제 종합해서 천사 한 명 모으고 싶어서. 거기 얼마나 모았어요? 그게 쉽지 않아. 우리 이제 한 400명? 많이 모았네. 많이 모았네. 쉽지 않아. 멸콩천사라는 것도 굉장히 좀 손발이 오그라들죠. 우리 닭간다 천사분들도. 여기는 그러면 이제 다펜다가 그 이름인 거예요? 이름이죠. 나는 그래서 저 멸콩 방송할 때 한 번씩 이래요. 천사 여러분들 잘 지내시죠? 뭐야? 천사야호. 베베베. 재밌네. 아니 그 멤버십 해주는 분들 진짜 고마워야 돼. 진짜 고마운 사람들이 근데 우리는 구글한테 수수료 떼기 싫어서 유튜브 멤버십으로 안 받아. ARS로 별도로 받아. 수수료가 거의 안 떼거든. 괜찮네. 진짜 이것도 찐이다. 그러니까 더 근데 가입을 유도하기 좀 힘들죠. 그렇죠. 유튜브 그걸 해야 멤버십은 되니까. 좀 쉬운데 이거는 유튜브 멤버십 얼마지 수수료가? 이종결님께서 2만 원이나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이긴 사무총장님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장채곤님, 이준석 대표님 좀 도와주세요. 제가 방송 나가서 그래도 우호적으로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뭐 깔 땐 또 까지만 뭐 아무튼 전에 비하면 그럼요. 아주 온화해지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우리 당의 많은 중진 선배들도 저랑 이제 식사 자주 하시는 분들이 한동훈을 겪고 나니까 이준석은 선녀였다 이런 평가들을 많이 상대적으로 하시더라고요. 이제. 네, 상대적으로. 그리고 효과를 저는 이준석 대표가 많이 누리고 있다고 봅니다. 꽂혀지고 나서야 봄인 줄 알았습니다. 뭐 봄까지는 모르겠고. 자 일단 나무님에게 여러분들 박수 한번 주세요. 오늘 10만 원을 슈퍼챗으로 쏴주셨습니다. 오랜만에 쉬는 날인데 방송 함께하니까 너무 행복해요. 제가 좋아하는 김기욱 앵커님 그리고 이기인 총장님 그리고 장희찬 최고님 박성민 최고 감사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힘이 나죠? 이런 메시지 받고 또 슈퍼챗 받으면 힘이 나요. 샴발라님께서 개헌 관련 의총 소집 안철수 의원이 법정 증언한 내용과 한동훈의 반반 내용에 대해서 닭간다 토론 부탁합니다. 자세히 알고 싶어요. 안철수 말이 맞죠. 왜냐면 책에 그런 내용을 지가 안 적었잖아. 진실이 뭐예요? 그러니까 진짜가 뭐예요? 아니 진짜가 그거야. 22시 40몇 분에 그 국회로 모이라고 했다가 당대표 한동훈 쪽에서 국회로 모이는 게 불가능하니까 23시 6분쯤 그러니까 딱 20분에 그 기록도 정확하게 기록이 남아 있어요. 최고위를 당사로 소집했다는 당사로 거 아니에요? 소집했는데 당사로 소집했다는 내용은 자기 책에서 쏙 뺐어. 그 내용이 안 나와 얘기를 있어. 안 했었잖아요. 안 했어. 그동안. 왜냐하면 추경호 원대가 당사로 소집한 걸 가지고 추경호 나쁜 놈이다. 저 친윤들 내란 세력이요라고 공격하기 위해서 지가 당사로 모은 건 쏙 뺐다는 게 이번에 드러난 사실인 거죠. 이게 정말 문제가 없었으면 자기가 당사로 소집했던 것도 책에 썼어야지 다. 근데 본인이 올린 페이스북 보면 그 32페이지인가에 본인이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사람들을 규합해서 가기로 했다. 근데 그 사람들을 규합하는 게 그게 당사로 모으는 그 뜻이다라고 하는데 그건 좀 다르지. 그래서 세력과 사람을 모으는 것과 대표성을 띈 최고위나 의원총회를 그쪽으로 소집하는 건 다른 개념이기 때문에 그걸로 그래서 약간 안철수 의원이 톤을 바꾸면 안 페이스북에 돼요. 아예 한동훈 책 사진을 올렸어요.
나 책 있다 읽어봤다. 여기 어디 한 줄이라도 당사로 소집했다는 이야기 있느냐. 없다고 내가 해서 법정에서 없다는 건데. 그리고 꼬우면 한동훈이 안철수 의원을 고소하면 돼요. 근데 그러면은 국회로 자기가 모여달라고 했는데 원대실에서 공지를 이상하게 해서 사람들이 안 왔다라고 하는 건 거짓말인 거예요? 그렇지. 자기도 당사 소집을 어쨌든 한번 했었던 거니까. 아니 근데 그게 거짓말이건 아니건 떠나서 내가 당대표실에서 당사로 소집했습니다라는 말을 지금까지 안 했잖아요. 저도 들은 이게 기억이 문제인 없어서 거예요. 물어보는 이제 거예요. 본인의 동료가 특검한테 기소당하고 재판받으면서 그런 정보를 흘리지 않고 말하지 않고 그냥 본인은 그냥 아무런 연관이 없다라는 식으로 본인은 그냥 계엄을 단지 막은 유일한 일인 것처럼 그런 것만 되뇌이니까 이 지금 안철수 의원이 얘기했었던 이게 되게 폭풍이 커 보이는 거죠. 네. 그걸 감당해야 될 거예요, 본인이. 그래요. 예, 우리 샴발레님께서 좀 마음이 좀 해결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자, 다이렉트 호님께서 개혁신당이 정권을 잡을 그날까지 함께합니다. 계속 함께하겠는데. 영원히? 네. 영원히. 성민이가 2번 죽이네. 아니 지금 뉘앙스가 우리 총장님 뉘앙스가 본인이 그렇게 지금 하잖아 드리블을. 받아주는 자꾸 거죠. 한숨을 쉬시잖아요, 총장님. 한숨밖에 안 나옵니다. 자꾸 고개를 숙이시고. 예. 어떻게 고개를 듭니까? 아유 들어 당당하게 괜찮아요. 정혜연 씨 구속됐더라고요. 예, 구속됐습니다. 아무래도 둘리호이님께서 총장님 왜 한동훈은 안철수한테 뺨 맞고 뜬금없이 정의한 저격하나요? 그러니까 조금 아까 페이스북에 올리셨더라고요. 개혁신당 언제부터 알았냐. 근데 본인도 계엄을 몰랐다라는 말을 하고 그걸 국민들이 믿어주길 바라고 있는 것처럼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그걸 알고 중앙당에서 인지를 했다면 당장 조치를 취했겠죠. 그리고 세상에 비밀이라는 게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다 밝혀지지 않았습니까? 그렇지. 그 당시 알았다면 너무 허술하잖아요. 기자들도 분명히 알았을 거고 알게 될 거고 언론 보도가 난 거라는 걸 우리가 예상할 텐데 우리가 아는 것을 몰랐다라고 한다거나 아는 것을 뭔가 암장해놨다는 식으로 저렇게 이야기하시면 될 것도 안 됩니다. 네. 본인이 결백을 믿어달라고 하는 것처럼 그 기준과 잣대를 본인에게도 적용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예. 뼈가 있는 멘트였습니다. 예. 자, 헬로우 하이님 그리고 성남총각님 신규 회원 감사합니다. 예. 아무래도 이제 이긴 총장을 보고 이렇게 가입을 해주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어쨌든 훈훈하게 우리가 한 20명 이상 30명 거의 가입하신 것 같은데요. 맞아요. 30명? 네, 많이 가입하고 있습니다. 예. 아무튼 이렇게 한번 방송할 때마다 30명씩. 그럼 계산하고 있나요? 일단 월급은 30명 확보. 화수목은 다 해서 30명 될까? 그럼 일주일에 한 100명 어거지로 받는다 치면. 제가 화요일 멤버잖아요. 예. 재미없죠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랬구나. 그때 누구랑 같이 하시는데요? 좀 바뀌는데요. 예. 가끔은 김기영 대변인 나오고 가끔은 김윤영 대변인 나오고 무엇보다 이동학 최고가 나옵니다. 쉽지 않아요. 이동학 최고. 네, 아무리 열심히 해도 노잼입니다. 재미가 없어요. 진짜 좋은 형이네. 네, 진짜 좋은 좋잖아요. 형이죠. 진짜 좋은 거 같아요. 많으세요. 그런 거 같아요. 너무 좋은 형이야. 너무 네. 좋은 사람이에요. 근데 유머라는 코드 자체가 그 형 두뇌에 없어. 그래서. 근데 진짜 좋은 형이야. 내가 존경하는 형이고. 그래도 난 정치 후원금도 이동환한테 보낸 적이 있는 사람이야. 그래도 찐으로 좋아해서. 이동학 최고는 잘 긁으면 긁히는 형이잖아요. 정정합니다. 네. 이재호 전 의원님은 윤대 임명받았대요. 근데 이제 안 바뀌고 계속 가고 있는 거죠. 네, 그렇게 정정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현재 회원이 200명이 좀 넘습니다. 와, 빨리 모았네. 200명? 오늘 한 28명 정도 분들이 열콩의 반을 벌써 넘겼는데. 근데 우리는 ARS라서. 수수료를 안 떼니까 너무 좋네요. 세무조사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이 방송 보고? 아니요, 그래도 다 내요 그건. 그래요? 그 사업자 비용이고 업체를 쓰는 거기 때문에. 소득 신고할 또 안 좋은 버릇 나온다. 또 전당대회 때 그 안 좋은 버릇 나온다. 아니야. 막무가내 의혹 제기하죠. 구조를 몰라서 그런 나도 해봐. 다시 그때 독특검으로 돌아가봐 내가. 개혁신당 한번 물어 뜯어봐 내가. 바로 이제 정의한 얘기부터 이제 바로 한번 이제. 해봐. 나 다음 방송에 목에 깁스하고 나온다. 한번 해봐. 나 최고위원 때 그런 거 전문이었어 알지? 이거 뭐 하나 들고 이렇게. 사과하세요. 샴푸 갖다 죄송합니다. 미안해요. 사과하세요. 목에 깁스를 꺼내주는. 예. 그래도 몰랐네. 예. 당황하지 말고 그래도.